자,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외워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자, 외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한참 고민하지 말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야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딜레이가 없어야 돼. 그냥 바로 얘는 뭐야 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동주야, 얘는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으로 머릿속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 하영아? 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죠? 그렇지. 이것도 역시 딱 두 식은 완전히 같은 거야 라고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진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였지? 부호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플러스 플러스 3a 제곱이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맞아요. 그리고 이 식에서는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쓰기도 하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그쵸? 뭘로 묶어서? 3AB로 묶어서 쓰기도 하죠. 그쵸? 특히 곱셈 공식 변형을 시킬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3AB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으면 뭐가 남아? 그죠?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변형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기 변형 공식 여기 3번 같은 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요거랑 같다. 거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1로 넘겨버린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막 다시 외우지 않아도 이 기본 공식이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으면 이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걸 넘긴 것이 여기 3번에 있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넘긴 거, 요거를 이쪽으로 싹 넘겨주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 아니고? 맞죠? 그죠? 여기서 또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싹 넘겨주면 그럼 그게 요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에서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 자, 요것도 기억하고 있죠? 요거 동주 이거 뭐죠? 그렇지.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묶어서 쓰고 싶은데, 하영아 이거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 뭐가 돼? 자, 마이너스로 묶었죠. 그러면 여기에 부호가 뭐가 되는 게 맞을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이렇게 분배했을 때 여기 부호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묶었을 때는 뭐라고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또 그렇게 묶여져 있는 친구를, 요 친구를 우리가 마이너스죠. 요 친구를 우리가 넘겨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외워야 그 변형 공식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민지야, 이거 뭐였지,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가 몇 개? 2개. 2ab 묶을게요. 플러스 bc 요거. 자, 여기서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을, 요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서 만들어진 것이 요거죠. 7번이죠.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에서 그걸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중간중간 껴있는 요 2번이나 4번이나 6번 같은 공식은 뭐냐?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요. 봐봐. 1번과 2번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고 3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고 5번과 6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원리로 만들어낸 거냐면 위에 줄에 있는 A 자리에다가
x를 넣고 위에 줄에 있는 b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보면 a 자리에 x 들어갔고요. b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죠. 그죠? 오른쪽도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 들어갔는데 단 주의할 점은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예진아 a, b가 뭐가 될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 2 a, b만 보면 x분 x. 그럼 뭐야? 0. 아, 1. 1이지 1.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a랑 b가 곱해져 있는 요런 애들이 아랫줄에 보면 없어져 버렸죠. 그죠? 없어졌다는 건 1이 됐다는 얘기야. x랑 x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여기 자리에. 그죠? 이거 없어져 버렸고 여기도 보시면 a, b 자리였는데 없어졌죠. 그죠? 이 없어진 이유가 다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a 자리에 x 집어넣고 b 자리에 x분의 1 집어넣고 그렇게 쭉 간 거예요. 그죠? 5번도 마찬가지고 6번, 5번에서 6번 가는 것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3번, 5번, 7번 정도를 알고 있으면 2, 4, 6번은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곱셈 공식 변형도 시험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외워서 시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번, 3번, 그리고 5번 가장 많이 쓰거든요. 1번, 3번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고 5번만 조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이거는 주로 내가 중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요거 하고요. 자, 곱셈 공식 변형에는 세 주인공이 있어. 요 친구 세 주인공이 있어. 근데 요 친구는요. 방금 봤지만 전개를 시켰을 때 a제곱 b제곱 당연히 들어있고 중간에 플러스 2ab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자, 요 친구는 뭐 전개를 시킬 게 없죠. 이미 그냥 전개되어 있는 친구죠. 그럼 요 친구는 딱 a제곱이랑 b제곱만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요 친구는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것들을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봐봐. 하영아 내가 기역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기역으로 가고 싶어요. 기역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내가 니은이야.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려면 무엇을 더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는 2ab가 필요하니까 니은에서 기역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2ab라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디귿에서 니은으로 가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잖아. 그치? 얘가 없어져 줘야지 니은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이렇게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디귿에서 기역으로. 디귿에서 기역으로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4ab를 더하는 거야. 4ab.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 a-b가 3이고요. a 곱하기 b가 1입니다. 그때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a 마이너스 b가 3이면 얘를 우리가 요렇게 제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곱시키면 9가 되죠.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위에서 얘기한 세 주인공 중에서 디귿이잖아. 그지? 디귿이야. 디귿이 9야 지금. a-b의 제곱 디귿이 9예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친구가 이 친구인데 얘도 당연히 바로는 못 찾고 이거를 제곱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제곱한 값. 그럼 제곱을 시켜보니까 얘는 누구야? 기역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디귿이 9인데 기역은 얼마야? 이런 문제예요. 그럼 디귿에서 기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얼마를 더해줘야 돼? 한 번에 가고 싶으면 플러스 4ab를 더하는 거랬죠. 그쵸? 근데 4ab에서 ab가 1이래. 이거 그냥 얼마 더하면 돼요? 4 더하면 돼요. 근데 디귿이 9였으니까 4 더해서 기역은 13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 요것만 찾고 싶죠. 제곱해서 13이면 제곱하기 전에는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풀마 루트 13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주인공을 딱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플러스 2ab 그럼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ab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ab.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고 싶다? 마이너스 4ab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힘들어. 곱셈 공식 좀 헷갈려.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저 이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요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해하는 게 편한 사람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는 그러면은 뒤로 가서 2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는 24페이지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위에 문제만 풀었는데 자 24페이지에서는 자 조금 어렵습니다. 발전 예제 9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 자 먼저 발전 예제 9번의 1번 문제에서는 처음 할 일이 요 친구를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 근데 요게 어디 나오는 친구냐면 방금 봤던 21페이지에 있어요. 21페이지에 어디였냐면 요거. 여기 있죠. 요겁니다. 8번입니다. 그지?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고 써 있냐면 2분의 1 앞으로 빼놓고 a 빼기 b제곱 더하기 b 빼기 c제곱 더하기 c 빼기 a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대요.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준 거거든요. 2분의 1을 땡기는 순간 얘네들이 전부 두 개가 돼. 둘둘둘 이렇게 돼가지고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요거 2ab 만나면 요렇게 되고 그렇게 변형시켰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있어요. 여기 그치? 자 요렇게 변형돼요. 요렇게 2분의 1을 앞으로 붙이는 순간 괄호 안에 있던 애들이 전부 두 개가 되고요. 그 중에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요거 만나면 이렇게 그죠? 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요거 만나면 요거 만나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바뀌는 친구였어요. 민지야 이거 외워. 요거가 요렇게 된다. 요쪽 거 외워. 알았죠? 3초 후에 물어볼게. 3초 후에. 외웠어? 5초 줄게요. 5초 안에 외워. 외웠어? 요 부분만 딱 외우면 돼요. 외웠어? 몇 초나 줘야 돼. 5초만 더 기다려줄게. 외워 여기만. 아니 여기 봐.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이거 머릿속에 잠깐 기억하면 돼. 잠깐. 알았죠? 기억했어? 됐어? 자. 자, 그대로 불러주세요. 마이너스가 있었어? 마이너스 없었어. 그냥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규칙대로 a, b, b, c, c, a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변형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벌써 a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말해줬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얘도 말해줬어. 얘는 2 플러스 루트 2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 요거까지 알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 요거까지도 알아요. 그럼 여기만 알면 돼. 요거 그쵸? 얘만 찾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인데 예진아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C-A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풀어? 찾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낸 거죠. 네. 자 보세요. A-B랑 B-C에는 둘 다 어떤 문자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어? 문자. 문자. B가 들어있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여기에는 B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B라는 문자를 소거하면 되겠구나. 소거 없애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B, 여기에는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동주야, 두 식을 어떻게 하면은 B가 없어질까요? 더하는 거예요. 그쵸? 두 식을 더하는 거예요. 가간법을 하는 거예요. A-B가 2-루트 2고 B-C가 2 플러스 루트 2라면 이걸 더하는 거예요. 더해버려. 하영아,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B, 여기 플러스 B가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럼 남은 건 뭐야? 여기서의 A, 여기서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둘이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하면은 루트 2, 루트 2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라져요. 그럼 뭐야? 4. 이렇게 해서 A-C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C가 아니라 C-A였잖아요. 얘를 어떻게만 해주면 될까요? A-C를 어떻게 하면 C-A로 바뀔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치? 곱해. 양변에. 등식이잖아. 등식이면은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숫자를 내 맘대로 곱해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결국 이거하고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예진아 이거 전개하면 뭐지? 6. 헉? 아니, 4 4 플러스 2.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마이너스 4 루트 2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플러스 2. 그렇지. 자, 동주야 이거는 전개하면 뭘까요? 오케이. 자, 하영아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죠, 그쵸? 네. 그러면은 하영아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4루트 2 어떻게 돼? 사라져요. 남아있는 거 다 더하면 되겠네. 4, 2, 4, 2, 16. 민재 4, 2, 4, 2, 16. 다 더해. 4, 2, 4, 2, 16. 얼마? 28.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 14. 이렇게 되겠죠? 14. 네, 요것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느냐. 그게 이 단원에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공식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여러분 곱셈 공식 위에서 시험 봤잖아. 그 곱셈 공식 외웠던 것 중에 제일 길이가 어떤? 제일 긴 놈. 그쵸? 곱셈 공식 중에 제일 긴 놈이 뭐였다? 요거 하고 동주야 뭐지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전개식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이거는 그럼 뭐야 는? 끝났어? 뭐 하나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3
맞아. 요거.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공식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얘를 써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거 값 알려줬죠? 2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거 값도 알려줬죠? 6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 값도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모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니네가 직접 이거를 좀 찾아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놈의 값을 찾을 수 있니 없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 요거 하고요 요거를 볼 겁니다. 요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얘가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떻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통째로 제곱해 놓은 식을 생성해야겠죠. 그렇죠? 얘를 상상합니다. 하영아 이거 전개하면 뭐지? 이로 묶어서 쓸게요. 맞아요. 이거였어.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지금 얼마? 2죠. 그럼 2제곱하니까 4네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얼마? 6이죠. 그리고 플러스 2하고 이 부분이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이. 그치? 자,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지 등호가 성립할까? 마이너스 봐봐. 6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얼마 들어가요? 얘랑 얘는 곱해진 관계 아니야? 그지? 2하고 이 괄호하고는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랑 여기에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예진아 얼마가 돼요? 7. 플러스 7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에 2까지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4가 되죠. 좌변 전체가. 그죠? 좌변 전체가 14. 자 그럼 14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것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졌으니까 이거 아니야. 그죠? 민재 여기 얼마일까? 8이죠. 8. 그쵸? 8이 답이에요. 얘가 답이다. 그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풀려면은 곱셈 공식이 일단 머릿속에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꺼내서 쓰지. 그래서 원래는 곱셈 공식을 시험을 볼 때 이제 다른 반 시험 보는 것처럼 아예 백지를 던져주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다 써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왼쪽 거 써주고 오른쪽만 써봐라 한 거예요. 근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식도 유심히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히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일단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직도 나는 가물가물하다. 오늘 밤새서 외우세요. 자, 25쪽으로 갈게요. 자, 25쪽은요. 여기는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앞에보다 좀 쉬워요. 이것만 쓸 수 있다면.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민재야, a-b, a 플러스 b 곱하면 뭐 되지? a제곱 빼기 b제곱 이게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합차 공식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문제에서 갑자기 합차 공식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는 합차 공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합차 공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빼기하고 더하기가 곱해졌을 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전부 뭐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가 더하기인 애들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의 제일 앞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3 빼기 2를 하나 곱해놔야지 시작할 수 있어요. 써놔 얘들아. 문제 앞에다가 여기다 3 빼기 2를 하나 딱 곱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3 빼기 2를 딱 하나 붙이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합차공식을 계속 연달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자, 여기다 3 빼기 2를 띵 붙였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합차공식을 적용하면 동주야 뭐가 될까?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렇지. 자, 그럼 또 그거랑 그 다음 거랑 요렇게 합차공식을 하면 뭐가 될까?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그렇지. 그럼 예진아, 요거랑 그 다음 거랑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될까? 3의 8제곱 음, 마이너스 2의 8제곱.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랑 그 다음 거랑 요렇게 합차공식 하면은 하영아 뭐가 될까? 맞아. 얘가 답이야. 여기서 뭐 계산하려고 용 쓰지 마세요. 계산 못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풀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이걸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거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앞에다가 막 이런 거 막 곱해도 되나요? 이런 거 막 곱해도 되니? 예를 들면은 누가 와가지고 동주한테 동주야 3 플러스 2가 얼마야?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냥 나는 앞에다가 3 플러스 1을 하나 곱하고 싶어. 그럼 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뭘까? 우리가 곱한 숫자가 결국 이게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치? 1을 곱하는 거는 결과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곱한 숫자가 1이었기 때문에 이거 내 맘대로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3-1을 곱한 다음에 합차 공식을 쭉쭉쭉쭉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아하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수학이란 게 늘 그렇죠.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밑에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밑에 31번 한번 봐봐. 아,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합차 공식 쓰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은 이 괄호 앞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괄호가 있잖아요. 이 괄호 앞에다가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앞에 뭘 곱해야 돼요? 아니지. 합차 공식을 하려면 5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는 1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내 맘대로 곱하는 순간 이 전체 계산 결과가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자, 5-1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5-1이 있어야지만 이건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5-1을 무조건 곱해야 되는데 얘를 곱함으로써 이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 이거 지금 곱하기 몇 한 거랑 같은 거죠? 곱하기 4를 한 거죠? 내 맘대로 곱하기 4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으면 얼마를 같이 곱해버리면 될까? 그렇지. 이걸 같이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이랑 4랑 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는 얼마를 곱한 거예요? 1을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모양이 있다면 그 친구를 곱해주고 대신 그 값의 역수를 앞에 같이 곱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위에 거랑 똑같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합차공식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민재야, 이거 합차공식 하면 뭘까요? 5-1, 5 플러스 1. 아까 a-b랑 a 플러스 b랑 곱하면 뭐랬지?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얘는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일까? 5제곱 빼기 1제곱. 그럼 또 이거하고 그 다음 거하고 이렇게 합차공식 하면 뭘까?
이번엔 5의 몇 제곱이 될까? 4제곱 빼기 1의 4제곱. 그치? 그럼 또 이거하고 그 다음 거하고 하면은 이번에 5의 몇 제곱이 될까? 아니 8제곱. 왜냐면 5의 4제곱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지니까 5의 8제곱 마이너스 1의 8제곱.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될까? 16제곱 마이너스 1의 16제곱. 근데 뭐 1은 안 써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야 답이 이거야 하면 또 틀리는 거지, 그치? 뭘 같이 붙여줘야 돼? 4분의 1 붙여줘야 돼, 4분의 1. 그쵸? 그래서 답은 4분의 1 괄호 5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쵸? 요게 31번 문제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11번 있습니다. 11번 필수 예제 11번.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직육면체라 그러죠. 박스 직육면체. 그럼 이 직육면체는 예진아 면이 몇 개야? 면이 6개죠. 이름이 직육면체니까 6개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그리고 그 6개의 면은요, 요쪽 면이랑 요쪽 면이 서로 생긴 게 어때?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요? 같아요. 민재야, 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몇 개? 너 어제 축구 봤지? 야, 이 새끼야.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 다 봤어? 아, 그래. 야, 어떻게 지난번에도 축구 한 다음날 아니었냐? 그지? 아, 이거. 아, 그럼 축구 때문에 이제 축구 끝났잖아, 이제, 그지? 아, 끝났잖아. 아니, 우리나라 끝났잖아.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어? 어? 진짜? 아니요라고? 그럼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 달라질 거야? 아, 그래? 언제 끝나냐? 19일? 야, 너 진짜 축구 덕후구나. 축구만 보니? 야구나 딴 것도 다 보니? 축구만 봐? 네. 목요일에 응. 가서 5돌씩 있어요. 뭐 어디 간다고? 현재. 현채 가요, 목요일에? 네. 그래요? 현채? 목요일 현채? 어디로 가요? 그냥 고은했는데 어. 동대문 어디? 동대문 동대문? 가달라.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내고는 생각했다. 동대문 가서 뭐 하게? 모르고 있어요. 아니, 뭐 메뉴가 뭐가 있었는데? 남산타워랑 남산타워랑 경복궁이랑 경복궁이랑 덕수궁인가? 덕수궁이랑 동대문? 네. 참 고르기 힘드네. 저희도 어. 12월 20날에 20? 네. 20날이면은 언제죠? 8일이요. 2주 후? 네. 12월 20일 현채야? 네. 동주가 학교 어디지? 표사입니다. 효자. 근데 이 현채라는 게 사실은 내가 학원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저 근데 어. 가서 어디? 에버랜드. 아, 이버랜드는 좀 차가는 시간이 4시 반이만큼. 동대문은 5시 반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동대문 가서 뭐 놀 것도 없고, 그지? 네. 한 옷 한 2벌 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하영이는 뭐 없어? 민재가 학교가 어디였지? 너도 그럼 현채? 넌 어디 가니? 같이 가면 되겠네, 둘이. 알았어. 자, 필수 예제 11번으로 다시 가서. 자, 직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6개. 6면체잖아, 민재야. 6면체.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 그러면 동주야, 직육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일까? 8개죠. 뾰족한데 위에 4개, 밑에 4개. 그러면 동주야, 모서리는 몇 개일까? 12개. 맞아요. 모서리가 뭐야? 이 선분들이죠. 선들이 총 12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선들을 잘 보시면
요거를 요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요거하고 길이가 똑같은 선이 몇 개 있을까요? 얘까지 포함해서 총 둘, 셋, 네 개가 똑같이 길이가 a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b라고 한다면 얘랑 또 길이가 똑같은 애들이 총 몇 개 있을까? 요게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네 개 있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요거랑 또 똑같은 애들이 요렇게 네 개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4개 해서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어요. 그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ABC에 대한 식으로 쓰면 뭘까, 하영아? 4제곱? 뭐라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는 건 12개의 모서리를 다 더하는 거죠. 응? 근데 A가 몇 개 있어? 4개. 그럼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줄여서 뭐라 그래? A 4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고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뭐야? 그렇지. 하영 더하기 하영 더하기 하영 더하기 하영은 뭐야? 4하영. 그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12개의 모서리의 합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그것이 지금 48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문제에서 얘기해준 첫 번째 식이야.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이다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 대각선의 길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을까? 이런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대각선 있죠, 요거. 요거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기억나니? 자, 먼저 우리가 2차원부터 마스터를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직육면체에서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 그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지, 식으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연상해봐. 이걸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도 똑같이 루트 한 다음 어떻게 해? 몇 개를 더해? 3개를 더해.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더하면 여기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민재야, 여기 길이가 얼마래요 지금? 이거 대각선이야. 루트 54래요. 그지? 자, 그러면 양쪽에 여기도 루트 여기도 루트니까 양쪽에 똑같이 루트 날려버리자. 여기 루트 날려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54라는 식이 문제에서 얘기해준 두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얻어내면 되는 거고, 그 얻어낸 걸 가지고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건널비예요. 동주 건널비 어떻게 구해? 직육면체의 건널비 A제곱 아니 제곱이 없어. 자, 이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건널비니까 이 박스를 둘러싸고 있는 아까 면이 몇 개랬어요? 6개라 그랬잖아. 그 6개 면의 넓이를 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 더하는 거예요. 그쵸? 6개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6개 면 중에 요 면 봐봐. 요 면. 요 면의 넓이가 얼마죠? AB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그래서 건널비 그러면 AB가 2개. 자, 그 다음에 요거. 요 면은 뭐예요, 요 면? BC지. BC도 몇 개? 2개. BC도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면, 정면에 보이는 거 요거. 요거 넓이가 뭐예요? AC죠, AC. AC도 몇 개?
2개. 그래서 자, 건널비는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명확해졌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그죠? 그러면 뭐 딱 공식 하나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통째로 어떻게 한 거? 제곱한 거. 이 공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여기 전개합니다. 이 전개시키면은 각각 제곱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인데 자, 하영아 얘가 얼마였죠? 12 제곱이 얼마지? 오케이, 144. 그 다음에 자, 예진아 요건 얼마였지? 54.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거잖아. 끝났네. 여기 들어갈 숫자는 54 넘기면 되잖아, 그쵸? 54 넘기면 얼마야? 90이네, 90.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90이 되겠습니다. 건널비는 90. 네,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곱셈 공식이에요. 첫 번째 나눈 이거고, 넘어가 보면 이제 나눗셈이 나와요. 나눗셈. 자, 나눗셈은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중학교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오늘 배워야 되거든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배울 건데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그 26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볼게. 예진 생일이 언제니? 6월 14. 그럼 614를 우리가 만약에 15로 나눈다. 15로 나눈다. 15 말고 11로 나눈다. 자, 이렇게 나눈다. 그럼 나눗셈 어떻게 했었나 기억 한번 해봐. 자, 61에는 11이 몇 번 들어가죠? 5번. 그럼 여기다 5 쓰죠? 5 쓰고 55니까 빼죠. 빼면 얼마야? 여기서 5 빼면은 6이고 요 끝에 거 하나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럼 또 64에는 11이 몇 번 들어가? 또 5번. 그럼 이번에도 55니까 자, 빼면은 뭐예요? 9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눗셈에서 이 614라는 숫자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나누는 수하고 몫이죠. 몫하고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그럼 얘가 다시 나오죠. 자, 조금 더 작은 숫자로 해보면 35를 예를 들어 8로 나누면 8, 4, 32고 나머지가 3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35라는 숫자는 8이랑 4랑 곱하고 거기다 플러스 3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을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 A라는 식을 얘네 둘의 곱에다가 R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딩 때 이런 거를 흔히 이런 말 썼나? 니네는? 검산식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 나눗셈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검산해볼 때 쓰는 식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식에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것처럼 식도 한번 나눗셈을 해보자 이거야. 식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자, 식을 나누는 걸 보여줄게요. 29쪽으로 갈게요. 29쪽에 보면 필수 예제 12번.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눗셈을 하는 거야.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숫자 나누는 거랑 아주 유사합니다. 보세요.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따라 하면 돼.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걸 나누기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준은요, 늘 최고차항입니다. 가장 차수가 높은 애들을 기준으로 항상 식을 연결해 나가는 거야. 이 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x 제곱이 되겠느냐가 질문입니다. 이 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x 제곱이 될까? 2x. 여기다 2x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에다가 2x를 곱한 거를 밑에다 쭉 씁니다. 나눗셈과 굉장히 유사해. 그러면 4x 제곱이 되겠고 또 얘를 여기다가도 곱하니까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 쭉 그어가지고 빼야죠. 그쵸? 숫자 나누는 거랑 똑같은 순서로 가는 거야. 빼야 돼. 빼면 4x제곱, 4x제곱 날라갈 거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지 하영아? 마이너스 2x에서 2x를 빼. 뭐라고? 얼마? 자신있게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2x를 빼. 그렇지. 마이너스 4x가 돼야지. 그치? 이렇게 되고요. 자, 끝에 있는 3 어떻게 할까? 또르르르르 그대로 내려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항상 우리는 요게 기준이야.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기준이니까 2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느냐가 질문이에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자 이거 전체에 곱해서 밑에 씁니다. 자, 민재 마이너스 2를 얘한테 곱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게 분배하면 뭐예요? 부호 정확하게. 이거 가져가야 돼. 마이너스 가져가야 돼. 마이너스 4x까지 좋았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플러스 1에다 곱해. 얼마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줄 긋고 빼주세요. 동주야 빼면 얼마지? 빼는 거. 얘에서 얘를 더해야 마이너스 8x지. 빼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또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야. 얼마지? 5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나눗셈이 끝나는 거고, 자, 당연히 얘가 이 나눗셈의 뭐예요? 몫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숫자를 나누는 것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식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나누기. 자,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나눗셈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3번 식을 보시면, 자, 식을 쭉 봐봐. 3차 항이죠. 그 다음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순서대로 빠짐없이 쭉 항들이 나열돼 있죠. 근데 얘가 어때요, 얘가? 이거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버렸어? 상수항이 나와버렸지. 뭐가 없어요? 1차 항이 빠졌어요. 그쵸?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차수의 항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계산하면 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빠진 항이 있을 때 그 자리에다가 빈 공간을 냅두던지 아니면 빈 공간이 좀 그러면 0x 이렇게 무조건 1차 항을 하나를 써줘야 돼요. 알았죠?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나눗셈을 할 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 하고 나누기 한 다음에 요거를 쓸 때 그냥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지 말고 x제곱 그리고 0x 플러스 2 이렇게 항상 차수가 딱딱딱 줄이 맞도록 써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눗셈이 제대로 돼요. 자, 그러면 나눗셈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자, 기준은 무조건 맨 앞에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 하영이 생각에는 여기다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그럼 한번 불러줘, 하영아. 이 x 곱한 걸 쓰는 거니까 여기 써야죠. 그 다음에 또 2x를 여기다 곱하면 뭐가 돼? 0x 제곱이겠죠? 그죠? 어차피 0이면은 뭘 곱해도 계속 0이니까. 그 다음에 2x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줄 한번 쓱 긋고 빼줍니다. 그쵸?
빼주면 얘랑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0을 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뭐가 그대로 내려와? 마이너스 9x제곱이 그대로 내려와. 자, 그 다음에 17 빼기 4니까 13x,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칸 내려주시고 요렇게. 그럼 또 그 다음 기준은 요 놈이니까요. 예진아, 요 자리에는 뭘 써야 될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9x제곱. 그 다음에 0에다가는 계속 0이죠. 0x 마이너스 18. 자, 또 뺍니다. 그러면은 요게 13x. 그리고 요거 빼면 뭐지, 예진아? 플러스 15.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민재야 뭐라고? 이 계산에? 나눗셈의 목. 얘는 뭐라고? 나머지. 얘가 목, 얘가 나머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면은 이런 나눗셈이 성립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봐봐. 자, 이 식 있죠, 이 식. 이 식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놈과 이놈의 곱에다가 이거를 뭐 한 거다? 더한 거다. 기억나죠? 그죠? 이 식을 얘로 나눠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면 나눈 식하고 목하고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면 나눗셈을 당한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나중에 여러분 뭐 나머지 정리나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자,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인고 하면 30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이렇게 말했어.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은 이 A라는 식, 나눗셈을 당하는 요 식은 동주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걸 이 문제에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 다항식을 A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럼 쭉 읽으면서 한 줄짜리 식을 착 쓸 수 있어야 돼. 자, 나눗셈을 당하는 식, 얘는 자, 나누는 식이 얘죠. 나누는 식과 몫을 어떻게 하고? 곱하랬죠? 나누는 식하고 몫을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 끝에다가 뭘 더해주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요거를 더해주면은 이게 나눗셈을 당하는 식하고 같은 식이 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예진이 오케이? 민지 오케이? 동주 오케이? 하영이 오케이? 안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하영아, 50을 내가 9로 나누면 9로 8로 나눌까? 8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50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응? 뭐라고? 그렇지. 8 곱하기 6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8 곱하기 6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죠? 그럼 지금 상황도 봐봐. 지금도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이걸 뭘로 나눴냐면 이거를 a로 나눴죠. 그랬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나눗셈을 쭉 했더니 마지막에 나머지가 7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식은 얘랑 얘를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더하면 만들어진다. 그걸 지금 써놓은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 A를 어떻게 찾을 거냐가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를 찾고 싶잖아. 이거 어떻게 찾을래요? 예진아 어떻게 찾을래? 응? 곱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자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 자 50은 x 곱하기 6 더하기 2 여기서 x를 찾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이거 x 딱 찾는 순서대로 가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넘기는 게 제일 처음 할 일이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a라는 식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a하고 곱해져 있는 애는 분리해낼 수 없으니까 얘부터 넘기는 거예요. 넘겨요. 얘를 넘기면 이항되니까 부호가 바뀌죠. 부호 바뀌면 자 왼쪽에 있던 식이랑 만나가지고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랑 합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같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몇 x? 8x 상수항은? 그렇죠. 이게 지금 a 괄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보면 이 넘기면 48이 x 곱하기 6 이런 상황이지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양변을 6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6분의 1을 곱하거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6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이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도 내가 a를 찾고 싶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나누면 얘는 이게 없어지고요.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계산할 것은 이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눗셈 하는 거예요. 나눗셈 해보면 그 나눗셈의 결과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a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나눗셈만 이제 하면 끝나요. 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나눠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주의사항 있어요. 주의사항.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무조건 틀려. 자, x 4제곱 하고 뭐라고 써야 돼? 4차 항 나오고 나서 바로 지금 몇 차항이에요? 이렇게 건너뛰면 돼, 안 돼? 안 돼. 모든 차수가 다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0x 세제곱을 넣어주겠습니다. 0x 세제곱.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눌게요.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눌게요. 자, 하영아 여기 뭐 쓸까? 오케이, 불러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쭉 긋고 뺄 거예요. 동주야 빼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고 여기 지금 1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0에서 1을 어떻게 하고 싶어? 빼고 싶죠. 0 빼기 1이 얼마예요? 0 빼기 1이 1이에요? 1 빼기 0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 뭘까? 더하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빼고 있어요.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3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자, 요거 하나만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요걸 보면서 얼마를 곱해야지 얘가 만들어질까를 찾는 거니까 예진아 여기 뭘까? 마이너스 x 오케이,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오케이. 자, 쭉 그거 빼주세요. 이거 없어졌고. 마이너스 7x 제곱 그건 더한 거야? 빼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그렇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마이너스 5x 제곱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민재야, 여기도 얼마 쓰면 될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얘가 될까? x제곱 앞에 뭐가 붙어있죠? 마이너스 5가 붙어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 5를 분배해서 밑에다 쓸 건데, 써보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해가지고 똑같이 나와요. 그럼 빼면 나머지가 있을까 없을까? 나머지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가 없어야 정상이야. 왜냐면 우리가 찾고 있는 요 식이 딱 나와야 되거든 지금. 그죠? 얘에서 얘를 나누면 딱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식이 이거거든. 네, 그래서 나머지가 없는 게 맞고요. 그럼 그때 그 나눗셈의 결과물인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있죠? 얘가 바로 문제에서 찾고 있는 다항식 A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다. 그죠? 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14번까지 조립제법. 네, 14번까지만 풀고 조립제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14번은 이게 나눗셈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넘어가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한번 써볼게. 이 fx라는 식을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요거예요. 그치? fx를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한 줄짜리 식이 쭉 써줘야 돼. 나눗셈을 당하는 얘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한 것에다가 곱한 것에다가, 그치?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한 것에다가 플러스 나머지다, 이게 떠오르죠, 그쵸? 하영이 오케이? 그러면 하영아,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얘로 나눴죠, 얘로. 그지? 그러면은 자, 3x 마이너스 2에다가 그때의 몫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어떻게 해줘야 돼?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그때 이 A는 항상 어떻게 표현돼? (35를) 8로 나눴는데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35라는 숫자는 항상 어떻게 표현돼? 오, 그럼 자, 이건 어떻게 표현돼? 자, 그러면 지금은 fx를 얘로 나눴죠? 그죠? 그럼 fx를 얘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fx는 이거에다가 몫을 어떻게 하고? 뭐 한 거죠, 이거? 곱한 거죠, 곱한 거. 그러니까 이 3x-2에다가 그때 몫에 해당되는 애를 곱할 거예요. 곱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에 해당되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더하면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목표는 요거다. 자, 우리 목표는 그래서 몫이 뭔데? 여기에 들어갈 게 뭐고? 그래서 나머지가 뭔데? 여기 들어갈 게 뭔가? 이걸 찾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을 잘 보면 좌변은 똑같거든요. 같은 식을 나눈 거잖아, 지금. 같은 식을 나눴는데 이 앞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봤을 때 동주야, 밑에 있는 식은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 해놓은 상태야? (3을) 뭐 해놨다? 곱해놨다. 그쵸? 이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예진아, 네 생각에는 이 녀석한테는 어떻게 해놔야지 공평할까? 봐봐, 왼쪽의 식은 똑같죠? 여기 식이나 여기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해야죠.
근데 이놈이랑 이놈이랑 이렇게 둘이 곱해져 있는데 갑자기 앞에 놈한테 곱하기 3을 때렸어. 그럼 뒤에 있는 놈한테 곱하기 3을 또 때리면은 이거는 위에 줄에 비해서 밑에 줄이 곱하기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맞아. 곱하기 3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얘를 커버할 수 있도록 곱하기 뭘 해줘야 돼? 3분의 1을 해줘야 돼. 3분의 1. 그래야 얘가 곱하기 3을 받았지만 얘가 곱하기 3분의 1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qx의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3분의 1 q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해서 위에 줄과 아래 줄은 똑같아졌죠. 그지?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는 결과적으로 같죠. 여기다 3배 했지만 여기 3분의 1배 했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R 자리는 내가 건드릴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죠? 없어. 앞에서 이미 차이가 났던 부분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이 뒤에는 그냥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정리하면 자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3분의 1 qx가 되는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r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립제법까지 배우고 나면 이렇게 분수를 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 분수를 붙이는 상황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에다가 몇 배를 했으니 뒤에는 그거의 역수배를 한다. 만약에 여기다 2배 했으면 여기는 2분의 1배 해서 쓰면 돼요. 4배 했으면 4분의 1배 해서 쓰면 돼요. 그쵸? 그래야 이 곱과 이 곱이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개념원리 30쪽까지고 그 다음에 RPM 있죠? RPM을 내가 다른 교재를 쓸까 하다가 결국 RPM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일단 숙제는 조립제법 전까지니까 14까지입니다. 자, RPM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맨날 그 유튜브에다가 수업 올려놓잖아요. 거기다가 RPM 문제는 전부 다 풀이를 올려줄까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뭐 몇 쪽에 쫙 풀고 몇 쪽에 쫙 풀고 이렇게 영상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다가 RPM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되도록 여러분 숙제 진도보다 더 늦진 않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보다 빨리 내가 풀어서 올려줄 테니까 숙제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페이지에 그 문제만 이렇게 들어봐. 그지?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RPM 책을 다 풀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이게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프린트 줬던 것처럼 이렇게 유형 나와 있는 페이지들은 그 유형별로 2문제 있죠. 2문제.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기본. 그래서 숙제가 14쪽까지면은 14쪽까지 이 유형 문제마다 2문제, 뭐 그 앞에도 2문제 이렇게 푸는 거고, 내가 거기까지 다 했고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면 밑에 거까지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 계산하는 페이지는 당연히 다 풀고요. 근데 9쪽은 우리가 아직 다 못했다. 9쪽에서는 여기까지만 푸시면 돼요. 9쪽에서는 조립제법만 빼고 여기까지 나눗셈 하는 거 배웠으니까 여기까지 푸시면 되고, 나머지 요런 데는 다 2문제씩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들 전부 내가 풀이를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하다 막히면 거기 들어가서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결국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결국 이게 한계에 부딪혀. 그래서 한번 나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문제집에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올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고 그게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 개념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을 때는 질문을 받아줄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4층에 올라갔을 때 그때 첨삭 선생님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다른 수학 선생님 또 있잖아.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내가 통째로 질문 받아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매듭이 돼야 돼. 지난 시간까지 숙제가 14까지였으면 일단 14까지 끝나고, 그 다음 뭐 17까지, 17까지 끝나고, 이게 차근차근 이게 끝을 내면서 가야 돼요. 막 앞에 여기 조금 남아있고, 여기 조금 남아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손을 댈 수 없게 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여기까지 끝내서 도장 찍고, 끝내서 도장 찍고, 이렇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게 힘들면 이제 도와주려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올라가가지고 교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